치아가 웃어야 인생도 즐겁다. 행복한 인생 설계를 도와주는 메디컬 힐링 코치 치의학 박사 문은수. 치과계가 인정하는 뛰어난 경력과 이력.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휴머니스트. 알기 쉬운 메디컬 상식과 뜨겁고 진솔한 인생 이야기. 건강한 100세, 행복한 100세를 위한 진정한 힐링 타임. 세 번째 이야기. 침묵의 질환, 치주병. 충치는 없는데 이가 아프다고요? 바로 당신의 잇몸이 보내는 적색 신호입니다. 2012 치주질환 진료 인원 843만 명, 40대 이상 환자 70%, 소아아동 및 청소년 환자도 매년 급증. 예방법부터 치료 방법까지 지금 당신의 잇몸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는 남자 문은수입니다. 최근 한 5년간의 통계를 보면요, 약 20, 30대에서 잇몸 질환이 17%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잇몸 질환은 어른들만 걸린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빚어낸 그건 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디서 언제 얼마 동안 이를 닦았는지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마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대충 닦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기억하세요. 가발보다도 먼저 틀니를 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틀니를 끼게 되는 원인 중에는요, 가장 큰 원인이 치아가 썩어서 틀니 끼는 것도 아니고요, 사고로 이가 망가져서 뛰는 것도 아니고요, 이 주위를 망가뜨려서 이가 빠지게 하는 병, 이 치주병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소리 없이 찾아와서 이를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다 망가뜨리는 이 치주 질환에 대해서, 침묵의 질환, 치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치주병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그냥 부를 때 잇몸병, 또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풍치라고 그러죠. 이 풍치가요, 우리나라 감기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죠? 감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걸려서 병원에 오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죠? 또한 이 나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20대는 50%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50대쯤 걸리는 걸로 알고 있었죠? 네. 대답하면 다 50대입니다. 여기. 30대에는요 70%, 30, 40대는. 40대 이후에는요 80%가 걸리는 것이 이 치주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치주병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주를 갖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면역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치주병의 그 모습을 보면요, 건강한 치아하고 치주병의 부분을 여러분들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는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크게 잇몸에 해당되는 치은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은. 그리고 이를 받쳐주는 치조골,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아와 치조골을 연결하는 것을 치주인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 건강한 잇몸이라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치주병에 걸린 환자들은요, 처음에 세균막이 치아 표면에 붙어서 칼슘이라 이런 온갖 물질이 붙어서 단단해진 것을 치석이라고 합니다. 치태가 치석이 되고요, 이 치석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이들이 잇몸을 부풀리게 하고 나아가서는 더 진행되면 치조골, 이를 받치고 있는, 이가 건강 유지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뼈를 망가뜨리거나 뼈하고 치아를 연결하는 치주인대라는 것을 다 파괴시키기 때문에 치주병이 걸린 환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를 빼고 임플란트나
보철이나 치료하는 틀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만드는 이거 알아야 되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풍치의 초기 단계 때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행운합니다. 왜냐하면 원상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오면은 원상 회복은 절대 never 안 돼요. 그 상태로 유지만 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또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나 성격이 좋아서 참을성이 좋으니까 치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참다가 더 있다 오면 이가 옥수수 빠지듯이 쑥쑥 빠집니다. 빠진 이를 보면요, 썩지도 않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제가 치과에서 그런지 이가 이렇게 이쁜 적이 없습니다. 이가 정말 깨끗하게 이쁜데도 이가 쏙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가장 중요하지만 이 치주병은요, 초기에 와야 돼요. 그 결과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암처럼 초기에 잡으면 깨끗해지는데 나중에 전이 되고 그런 것처럼 치주병은 그 못지않게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오늘 밑줄 짝으로 알려드리고 싶다는 거죠.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초기에 치료하다는 걸 들었는데 그래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 뺍니까? 아깝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가능한 한 빨리 치과에서 전 시간에 말씀드린 정확한 진단 방법을 통해서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즘 병들이 오진이 많다고 그래요. 정확한 진단이 나온 후에 거기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진단이 초기 잇몸병이다 라고 진단되면 그때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진행이 많이 됐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조금은 힘들겠지만 치료 방법으로 유지라도 해야만 틀니를 끼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치료 단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수술하지 않고 간단히 하는 그 스케일링과요. 또 치아 뿌리면을 이렇게 깨끗하게 광을 내주 긁어주는 방법을 우리 치근 활택술이라고 그래요. 그런 방법만으로도요, 균이 붙지를 못해. 지저분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회복이 잘 됩니다. 이 단계까지만 해도 원상 회복이 가능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를 우리 통틀어서 전문적으로는 다르게 부르지만 우리 스케일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야만 정기적으로 갔을 때 관리가 좀 부족해도 원상 회복까지는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 초기 단계를 여러분 놓쳤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수술 단계입니다. 수술 단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일단 바깥에서 치료하는 스케일링이나 치근 활택술로는 안 되죠. 더 깊이 있기 때문에 잇몸을 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금은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균이 있고요. 염증이 있고요. 파괴된 뼈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힘이 좋아야 돼요. 제가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다 제거한 후에 봉합을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화면에 수술한 장면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잇몸을 절개해서 엽니다. 그래서 오픈한 다음에 주위에 있는 염증, 균, 파괴된 골 조직들을 깨끗하게 지금처럼 깨끗하게 제거를 합니다. 제거한 다음에 또 소독액으로 깨끗이 씻고 그리고 잘 봉합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이렇게 뼈가 많이 파괴된 경우 그냥 그러려니 살다가 이를 뺐는데 요즘은 거기에다가도 뼈를 채워넣어주는 골 재생술식이 요즘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률이 좀 떨어집니다만은 해서 50%만 차도 이게 아주 치아가 오래 쓰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간단한 경우는 뭐요? 간단할 때는 스케일링만, 좀 더 전문용어로 하면 치근
활택술만 해도 됩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알려드린 전문 치주 관리법만 해도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넘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잇몸 수술하고 뼈를 또 다듬어주고 고름을 싹 제거하는 그 단계입니다. 사실 이 단계만 여러분들이 오셔도 행복한 겁니다. 바쁜 세상에 여기까지 모셔도 유지해서 이를 빼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즉 어느 치과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진행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여기 보시는 치아들처럼 까매지고 다 썩어서 결국은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빼게 되면 방법이 없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래도 인접치아가 있다면 보철을 씌워줄 수가 있어요. 인접치아가 없다면 두 가지, 틀니를 끼거나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너무 무거웠나요, 제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기검진으로 초기에 치료만 한다면, 초기에, 중기가 아니고 말기도 아니고 초기에만 치료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잇몸 관리를 적어도 치아만큼은 건강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뒤에, 네. 저는 평소에 양치질을 할 때 네.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요. 또 잇몸이 잘 붓거든요. 네. 혹시 잇몸병은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잇몸병이 아까 40대 이후는 80%가 그랬죠.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구강 내의 문제와 구강 외 전신적인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강 내 가장 큰 문제는 치석입니다. 우리 치아에 세균막인 치태가 끼면요, 이들이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딱딱해지고 치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단계에서 딱 끊으면, 올바른 치술질하면 치근막은 싹 없어지거든요. 이때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도 치석이 되면 이것이 단단해서 잇몸도 찌르고요, 거기에 균이, 배설물이 뭐라고 그랬죠? 산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염증을 불어일으켜서 잇몸에 피가 나게 만들고요, 그것이 진행돼서 잇몸 치주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불량보철물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복잡한 그런 부분, 삐뚤삐뚤한 그런 치열,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요, 밤늦게 먹고 그냥 주무시는 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 또 우리가 입으로 숨쉬는 구호흡 환자들이 입이 마르기 때문에 그 치주병에 걸리기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 전신적으로는요, 당뇨 환자들 많이 듣죠. 그리고 영양 상태가 이게 불규칙한 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임산부들 보면은 호르몬의 이상이 나타납니다. 좀 게을러집니다. 가장 큰 임산부들이 나빠지는 잇몸의 가장 원인은 뭐냐? 게으른 겁니다. 사실은 몸이 무거우니까 좀 움직이기 조금 불편하세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남자분들 두 분 여기 계시는데 과다한 음주와 흡연. 음주와 흡연을 하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구강 내에 균을 막아주는 그 면역력을 감퇴시켜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병에도 빨리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조사를 보니까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걸릴 확률이 흡연자가 3배는 높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이 스트레스도 잇몸병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답이 좀 됐습니까? 네. 또 다른 분 어디 누구 안 계십니까? 네, 예. 며칠 전까지 이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냥 간편한 진통제를 좀 먹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야 할까요? 네. 사실 이런 생각 많이 가져보셨죠, 그죠? 이거 지금 안 아픈데 치과가 걔 돈만 버리는 게 아닌가? 시간도 없는데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론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릴 때도 소리 없이 오는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자각 증상이 없어요. 이미 와서 병원에 가서 보면 나는 어제 아팠는데 빼라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런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열어보면 다행히 초기 증상인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죠? 간단히 치료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수술해야 될 경우가 50%가 넘습니다. 그걸 방치하면 이를 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 가셔서 조기 치료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셔서 가실 데가 없으면 대학병원이나 가까운 병원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아는 병원에 가서 빨리 말씀을 드리고 치료받는 것이 잇몸병을 줄이고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일명 노가다라고 그러죠. 노가다를 아시는 분? 노가다 많이 아시죠? 예. 노가다를 할 때의 경험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누나가 저를 좀 가르쳐 주셨는데 시집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냉장고를 하나 사드려 볼까 하는 기특한 마음에 노가다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쌍가다 외가다를 아시는 분 한 분 정도 있을까? 잘 모르죠? 알면 오히려 이게 막노동의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벽돌 공장에 가면요 구멍이 3개짜리 하나를 찍는 게 외가다고 양쪽으로 3개짜리 구멍 3개짜리인 걸 2개를 찍는 걸 쌍가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벽돌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방학 동안에 누나 냉장고 하나 사주려고 딱 그러니 가니까 54살 먹은 큰형님과 38살 먹은 형님하고 제가 그때 21살이었는데 셋이서 농가 먹는 거예요. 농가 먹는 거예요. 화가 났죠. 저는 유도도 2단이고 태권도도 유단자인데 38살 먹으면 깡마루 요만해. 54살 먹은 분도 좀 이렇게 좀 사회에서 말하는 거는 좀 나약하고 비리비리하다고 아까 이러신 분이었어. 셋이 농가 먹으라는 거예요. 불만이 많았죠. 내 힘도 좋고 혼자 많이 먹을 건데 라는 착각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3인 1조로 해서 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좋으니까 저는 제일 운동거리가 먼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둘째 형님이 모래를 퍼넣어서 기계에 넣으면 첫째 형님이 찍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뛰어가서 양지 바른 곳에 갖다 놔야 됩니다. 가다 조금만 무너지면 벽돌은 무너져 버리거든요. 조심스레 날라야 됩니다. 입이 대발만큼 나왔죠. 나는 좀 힘도 좋고 그런데 똑같이 나눠 먹고 제일 먼 힘을 써야 되고 또 생각해보세요. 친구들은 공부하고 놀러 다니는데 나는 노가다를 해야 되니까. 사실 누가 시킨 게 아니죠. 제가 좋아서 해놓고는 사람 마음이 간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짜증스럽게 했지요. 저는 그때까지 제 모습이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저 흑성산에서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까만 구름이 이렇게 몰려와요. 아시다시피 벽돌은요, 비 맞으면 다 깨집니다. 굳기 전에는. 그래서 절대 찍을 수가 없어, 벽돌은. 그래서 짜증도 나겠다. 여러 가지 불만도 이 대발급 나오겠다. 모래에다가 그때 핫팬츠 하나만 입고 우통 벗고 일을 합니다. 몸도 좋았을 때입니다. 근데 너무 딱 누워서 아이 비 오는데 그만합시다. 한참 어린 친구가 그랬더니 54살 먹은 큰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럼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38살 먹은 형님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사회에서 말하면 정말 상대도 안 될 정도 왜소한 분인데 가까이 와서 힘없이 아주 작은 소리로, 문형, 노가다는 서로서 웬만하면 형이라고 그래. 문형,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마누라하고 새끼 목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이번 달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못 찍었잖아요. 문형, 비 올 때까지만이라도 좀 합시다. 제가 표현력이 되게 약한데요, 가슴이 콱 막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형 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끄러울 순간을 못 느꼈어. 그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땅만 쳐다보고 일어나가지고, 해요! 괜히 미안하니까 성질 더 낸다고 그 앞에 방송이란 말 못해서 욕을 한마디 하면서 에이, 해요!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다행히 그날 비는 오지 않았고 먹구름이 껴갖고 우리가 벽돌길이 너무 좋았어요. 1시간만 하면요, 이 팬티까지 다 젖어서 신발 속에 처벅처벅해, 땀이. 여름방학 때인데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벽돌을 찍었는데요, 그 다음날도 사실은 저는 오래 할 생각이 없었어요. 며칠만 하고 말으려고 그랬어요. 불만이 가득했거든, 이 속에.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벽돌 나르는 게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왠 줄 아세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내 기준은 차 갖고 놀러 다니는 놈, 공부 마음대로 하고도 집에서 성질 팍팍 뿌리고 돈 갖다 쓰는 놈, 그런 친구들이 기준점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 형이 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위로 그때 생각하기로, 위로 바라봐도 그때는 정주영 선생님 살아계실 때니까 위로 봐도 내 정주영 선생님께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어도 내벌 못 번다. 아래로 봐도 내가 치과대 학생인데 한 달에 5만 원 갖고 사는 사람하고 내가 불쌍히 살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치과대 학생인데 치과의사가 될 건데 내가 5만 원 갖고 살겠습니까, 한 달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벌면 그때 봉사할게. 저는 그 순간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 위치, 이게 여기서 내가 건방지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측은지심을 느끼고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 노가다판에서 그거를 깨우쳤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달에 5만 원씩 사는 사람들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달려가고 있어요. 옆을 보고 밑을 봐야 되는데. 하늘 보면요, 뭐 있습니까? 해, 달, 별, 날아가는 새, 그거밖에 없어요, 하늘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주위에 인간 맛이 나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보람을 느끼는 가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문우수가 드리는 오늘의 팁입니다. 감사합니다.